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교통사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최근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뉴스들을 보면요. 대형 사고에 또 인명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제도적 대책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보도는 단순히 사고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고가 드러내는 위험 요인과 제도적 한계,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면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도의 공적 기능은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인 만큼 시청자의 관심도 높습니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은 물론 최근에는 페달 오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면서 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제주와 부천, 부평, 인천 등지에서 난 사고는 사상자가 많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잦아지면서 관련 보도에서도 그 심각성을 짚는 내용이 늘고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들은 사고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CTV와 제보 영상을 활용하면서 시청자 제보, YTN이 확보한, 경찰이 확인한 등 출처의 성격을 표기한 점은 기본적인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 가족이나 지인의 설명을 덧붙여 사고의 배경을 짐작해보는 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귀포시 손반천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쯤.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벌써 사고가 나 있고 아줌마는 그 차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화물차는 매대를 치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뭐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구성은 시청자가 사고의 흐름과 맥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인터뷰가 언제나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일부 인터뷰에서는 자극적인 묘사나 개인적인 해석이 포함되고 있어 사고와 무관한 내용이 사실처럼 전달될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천 사고 보도에서는 운전자 가족의 입장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와 국가수 감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해 사실 확인 절차가 이어질 것임을 설명한 것은 균형 잡힌 전달로 볼 수 있겠지만 목격자나 주변인 인터뷰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 YTN을 비롯한 그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현장 그 목격자의 인터뷰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우선 사고 초기에는 이제 경찰과 소방청 등 공식적인 기관의 정보가 정리되거나 확인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목격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가장 먼저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가장 빠르게 사건의 경과와 규모를 파악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초기 정보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앞서 우려하신 대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목격자는 사건 발생 시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 흥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고 상황을 제한된 어떤 시야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말하다 보니까 과장과 오류,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목격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종종 사건의 가장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뉴스의 선정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가 정제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논쟁적인 사안일 때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 YTN은 오랜 방송 경험을 통해서 현장 목격자 인터뷰의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분들을 보도 종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장 기자나 데스크, 그리고 편집부 간부 등의
2중, 3중의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앞서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철저한 사내 교육과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형 교통사고와 연계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가 요즘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이 사고 사례뿐 아니라 면허 반납 제도나 또 오조작 방지 장치와 같은 정책, 또 기술적 대안까지 함께 다루기도 했는데요. 자, 해당 보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바라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지 원인 중심의 접근이 돋보였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국과수에서 감정한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401건 가운데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경우가 341건, 85%였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12%,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를 낸 운전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 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면허 반납 등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만 생계 등을 이유로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정부가 2029년부터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는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사고를 개인의 실수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짚어주면서 시청자가 사고 예방 논의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구성이었습니다. 여러 보도가 각각의 사고 사례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면허 반납과 조건부 면허 제도,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을 함께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큽니다. 사고의 원인, 제도 개선, 기술적 보완, 그리고 사회인식 변화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고령 운전자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게 한 구성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고령 운전자가 피의자인 교통사고에 대해 세대의 문제로만 몰아가지 않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YTN에서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그 운전자 부주의를 넘어서요. 인구 고령화라는 이제 거대한 사회적 변화하고 맞물려 있는 아주 복잡다기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포 조장이나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지향하고요. 안전한 공존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JYT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담아서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노인 혐오를 배제하고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보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모든 고령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이제 낙인 찍는 그런 것이겠는데요. 특정 연령대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고 건수가 아닌 주행 거리 대비 사고율 또는 치명률 등 다각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물리적 나이로 돌리기보다는 인지능력 저하나 질병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의 과실을 넘어서 도로 및 교통 환경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 개인에게만 묻는 보도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 인프라가 사고를 유발하거나 키우지 않았는지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이동권 박탈이 아닌 공존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만을 유일한 해답처럼 보다는 것은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거주 고령자 등의 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신중하게 하면서 규제와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면허 도입이나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주운전은 늘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 음주운전 차량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관련한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지난 11월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상황을 영상과 리포트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일 한국 여행 첫날인 일본인 모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사건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인구는 일본 절반 정도임에도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보다 5배나 많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 입장이나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음주 사망 사고 형량을 최고징역 8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수준임에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일본보다 5배 많다는 비교를 통해서 음주운전이 만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었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낮은 처벌 수위를 문제로 짚고 그 핵심 원인으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제도적 요인을 드러내면서 해외 통계를 통해서 국내 현실의 특수성과 문제의식을 강화한 점은 주목해 볼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보도는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로 인근 지역에서조차 연이어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2.5km. 적발된 곳은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장소에서 불과 150m 거리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사고 다발 지점에서 불시의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공분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각심 부족과 함께 처벌, 단속 체계의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은 국내 음주운전의 실태와 처벌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처벌 수위나 재범 관리 시스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까지 함께 비교하는 보도가 이어진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에서도 이런 비교 분석 보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논의가 반영된 보도를 이어간다면 음주운전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주운전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본인 관광객 사망 사고 난 곳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이 여러 가지 이제 적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게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YTN은 단순한 사고 위주 보도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원인과 참고할 만한 사례, 그리고 상정할 수 있는 대안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계엄 이후부터 이어져온 정치권 불안, 그리고 대미 관세 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주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자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제 음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데요. 앞으로 저희 YTN은 단순히 사고의 외면만 중계하는 보도에서 벗어나서 감시자로서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인식이 들도록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칫 가해자의 사연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동정론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직후에는 분노하지만 관련 재판 결과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YTN은 사고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합당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졌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적 보도할 계획이고요. 운전자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의 허점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승자는 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또 술을 판매한 업소는 책임이 없는지, 상습범이 어떻게 다시 또 면허를 따게 되는지 등 사회적 감시망의 허점을 추적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교통안전, 행정이나 단속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겠죠. 우리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함께 바뀔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또 보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위험은 사실 예측하고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제도나 기술의 개선 방향을 보여주는 보도는 사고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안전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에서는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원인을 기록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현재의 기술과 제도가 충분한지, 혹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면서 앞으로의 기술, 제도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통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주면서 교통사고를 개인의 실수로만 해석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제로 확장해 인식하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보도를 취재하면서 기술적 안전대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셨을 텐데요. 어떤 고민이 가장 크게 남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점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페달 블랙박스의 한계를 짚어서 보도한 유서현 기자를 만나서 그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게 엄청난 신기술이 아니고 이미 개발이 되어 있던 기술인데, 사실 비슷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너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이제 뭐 정부의 대책이라던가 이런 게 꼭 필요하구나, 기술만 있다고 해서 이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리포트에 담진 못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취재하면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차량임에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수출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내수 유통되는 건 설치를 안 한 채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아예 설치를 해서 유통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일본에는 이미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느릴까?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가 29년부터로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토부나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